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탐사기자이자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견고해 보였던 한 성체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송을 통해 이들 부부가 보여준 화목한 가정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그들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에서 우리네 삶의 정겨움을 느껴왔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구 부부이자 다둥이 부모로서 그들이 쌓아올린 신뢰의 탑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민낯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참혹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그들의 차남이자 전직 축구선수 출신인 A씨의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 가족이 대중 앞에서 연기해온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남편이라는 자는 다른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내팽개쳤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라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지점은 그 이후에 보여준 시부모 홍서범, 조갑경 씨의 태도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며느리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핏줄만을 감싸며 방송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자함을 연출했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데, 그들은 해외여행을 즐기며 웃는 사진을 올리는 비정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그 따뜻한 미소는 모두 연출된 각본이었습니까? 타인의 아픔 위에서 쌓아올린 그들의 명성과 부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국민 부부라는 타이틀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에게 쏟아지던 헌호는 이제 싸늘한 냉소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한 집안의 몰락을 넘어 연예계 전체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이 사건의 서막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행위 앞에 그들이 보여준 침묵과 방관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미 이들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이어온 콘서트 무대마저 팬들의 외면으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파선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신뢰마저 파산해버린 이 비극적인 사태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가족사랑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결혼을 일륜지대서라 부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 중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에게 가정과 아이는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언제든 내팽개칠 수 있는 짐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전직 축구선수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화초를 밝힌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축제 분위기였을 그 시기에 A씨는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여교사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입덧으로 고생하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동안 A씨는 상간녀와 미래를 즐기며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축복은커녕 아내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한 생명의 아버지라는 자가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자식을 지우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아내 B씨가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자 A씨의 태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며 몸이 무거워진 아내를 차가운 신혼집에 홀로 남겨둔 채 그는 짐을 싸서 가출해버렸습니다. 단순히 몸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가 머물고 있는 신혼집을 일방적으로 매물로 내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던 이 파렴치한 행동은 그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내 B씨는 홀로 남겨진 공포 속에서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을 설득해달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과 외면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연락을 차단한 채 상간녀와 대전 인근에서 보란듯이 동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행태는 단순히 불륜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박탈한 정서적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육자라는 탈을 쓰고 뒤에서는 임신한 아내를 버린 채 불륜녀와 살림을 차린 이 남자의 이중성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연 이런 자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지,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둔 부모는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대중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 B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채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웃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 추악한 법정 공방의 진실을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느리지만 확실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코 가볍지 않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 2025년 9월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내 B씨의 임신 기간 중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인 C씨에게도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판결의 금액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 측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상대로 추악한 금전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 A씨는 과거 아내의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줄 때 들어갔던 운영비 5,6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가출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남자가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가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미 파탄 상태였던 대화 내용을 근거로 3천만 원 정도의 금원 관계만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경악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채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혹은 뺏어오기 위해 법적 기술을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내 B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 아들 A씨는 외도가 들통난 뒤에도 항소심에서 외도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위자료 액수를 깎아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B씨가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아들을 말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성인인 아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방관뿐이었습니다.
법의 잣대로는 위자료 몇 천만 원으로 정리될지 모르나 인간의 도리라는 잣대로 본다면 이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부정하고 그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앞길에 소송이라는 덫을 놓은 이들의 행보는 인꼬부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온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교육 철학까지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 오히려 돈을 따지는 이 비극적인 소송전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비바람이 불 때 서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울타리가 오직 자신들의 핏줄만을 위해 존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이들 부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아들의 불륜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진 후 시부모라는 위치에서 그들이 보여준 비정함과 방송에서의 가식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며느리 B 씨는 홀로 아이를 품고 남편의 가출과 외도를 견디며 시부모에게 수차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아들을 설득해 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대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성인인 자식의 사생활에 부모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십 년간 방송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역설해온 이들이 할 법한 행동입니까?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입은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를 보듬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거늘 그들은 철저히 방관자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더욱 시청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그들의 이중생활입니다. 며느리가 임신 중 남편의 외도로 피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화려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웃음 가득한 사진 속 어디에도 버려진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여전히 인꼬부부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수익을 창출했고 손주를 사랑하는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며느리 B 씨는 방송에서 그들이 웃으며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으로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제 삶과 이토록 괴리가 크다면 그것은 시청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며느리의 폭로에 따르면 조갑경 씨는 며느리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시하면서도 방송에서는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 행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생명을 부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생활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중은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족 사랑은 오직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유효한 대본이었습니까? 타인의 고통에는 눈 감으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만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침묵은 결국 아들의 불륜보다 더 큰 상처를 며느리와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이라는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방관이라는 이름에 가해 그것이 바로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오늘날 마주한 분노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진심은 위기의 순간, 특히 돈이 개입되는 지점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불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서범 씨가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공분을 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아들의 잘못을 통감하며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식의 과오를 덮어주려는 눈물겨운 부성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 B씨 측의 폭로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 2천만 원은 며느리에게 직접 전달된 사주의 금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간녀 C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배상금 성격이었으며 피해자인 며느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전략적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들 측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과거 며느리의 사업을 위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하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유책 사유로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와 아들은 며느리에게 투자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십억 대의 자산가이자 대한민국 톱스타 부부인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였을까요? 심지어 홍석엄 씨는 방송에서 성인 자녀의 경제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비용과 위자료에는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아들을 법적 궁지에서 빼내기 위한 방어용 지출이었음을 방증합니다. 며느리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빈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이 위자료를 내줬다는 기사를 보고 피눈물을 흘렸다. 그 돈은 나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면피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척하며 뒤로는 며느리의 순통을 조이는 금전적 압박을 가한 이들의 행태는 그들이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호탕하고 정의로운 모습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족이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미지를 지켜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손주의 미래나 며느리의 삶보다 자신들의 통장 잔고와 방송 출연료를 더 소중히 여긴 결과 그들은 이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계산기를 두드린 그들의 선택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파산의 전조곡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대중의 분노는 곧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 인구 부부라는 금자탑은 이제 거대한 분노의 파도 앞에 형체도 없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실추된 수준을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생계와 직결된 모든 창구가 막히는 이른바 사회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청자들이었습니다. 최근 조갑경 씨의 MBC 라디오 스타 출연 예고가 나가자마자 방송사 홈페이지와 관련 커뮤니티는 마비될 정도의 항의글이 빗발쳤습니다. 남의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방관한 사람이 방송에서 웃으며 떠드는 꼴을 볼 수 없다. 가족 예능으로 돈을 벌면서 정작 뒤에서는 며느리를 외면하는 이중성을 규탄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거센 하차 요구에 직면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광고주들 또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이들 부부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타격은 그들의 주 수입원인 공연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부 합동 콘서트 사랑의 노래는 현재 예매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효도 선물의 단골 메뉴였던 이들의 공연은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공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국 투어를 계획했던 공연 기획사들은 티켓 판매 저조와 현장 시위 가능성을 우려해 공연 잠정 중단 및 취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억 원대의 위약금 문제로 번지며 이들 부부에게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A씨의 불륜 상대가 동료 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자 집안으로서의 명예는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행위를 성인의 사생활이라 치부하며 방관하던 그들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사랑과 희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B 씨는 아이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데 그들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수백만 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모순된 상황을 대중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방송 출연 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매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데뷔 이래 최대의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의 신뢰라는 원금을 모두 탕진해버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과 조롱뿐입니다.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의 종말이 이토록 비참하게 다가올 줄 그들은 과연 짐작이나 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침묵으로 예관하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성남 민심 앞에 떠밀리듯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본 대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합니다. 사과문 어디에도 피해자인 며느리와 태어난 손주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부모의 죄라는 상투적인 표현 뒤에 숨어 자신들의 방송활동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의 급급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 가정의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연예계가 그동안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쇼윈도 뒤에서 얼마나 비정한 현실이 방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며느리 B 씨는 홀로 아이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빠의 성조차 물려주기 싫을 만큼 깊었던 그 상처를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과연 사과문 한 장으로 닦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들 부부에게 남겨진 것은 경제적 파산보다 더 무서운 신뢰의 파산입니다. 2026년 4월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또 어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지 대중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위자료를 대신 내주고 법적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연예계 생명을 스스로 끊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카메라 앞에서의 미소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책임감에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몰락은 도덕성을 상실한 명성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